광저우 시내에서는 수십 명의 분노한 건설 노동자들이 포춘센터 입구를 봉쇄하고 수개월치 체불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9월 22일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시위를 벌이며 회사 정문을 부수고 경찰과 충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악화되는 중국의 노동 문제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장수성의 한 공장은 이제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한 노동자가 텅 빈 공장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장은 임시 폐쇄된 채 추후 공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직 일자리만 찾을 수 있어요. 한편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둔관에는 1만 4천 개의 기업이 있으며 그중 6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근로자와 공장주들은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처리되지 않으면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 공급망이 붕괴될 것입니다. 한 사업주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지만 수출 기업들이 판매를 중단하면 우리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최근 청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루 동안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대만계 공장이 결국 1년 내내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4월 9일 한 블로거가 창고 내부를 촬영했는데 2,000개가 넘는 가스레인지가 고율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장 생산이 중단되었고 수백 명의 직원이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수성과 둔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전역의 산업단지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협한 직후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주문은 공식 발효되기도 전에 하나둘씩 취소되고 있습니다. 공자는 폐쇄 공지를 게시해야 했고 경영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1989년 학생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가오페이는 여러 성을 방문하여 공장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이 사업으로는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분노한 평론가가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사소한 임금 체불만으로도 노동자들이 정부기관으로 몰려들고 기업들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고리대금 업자에게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치 임금 체불은 기업이 당국에 의해 폐쇄될 위험에 처함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은 파업을 위협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또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펜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팬데믹 발발 이후 이미 시작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강력한 경제 회복을 장담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진정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관세는 마지막 한 방울에 불과했고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중국연구센터 우시지의 소장은 팬데믹 발발 이후 중국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국내 소비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하며 외국인 투자가 대량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제조업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수출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4월 10일 저녁 저장성의 한 속옷 공장 소유주는 관세가 수출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쳐 원자재 주문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섬유 공장의 주문량은 50에서 60% 감소했고 비용은 급등했습니다. 염색 공장을 포함한 기업들이 잇따라 파산했습니다. 그의 말은 냉혹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수출 엔진이 멈추면 원사, 직조, 염색, 가공에 이르기까지 국내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주문이 없으면 OEM 공장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수많은 국내 기업들도 파산했습니다.
수조우에서 한 금융 블로거가 고객사의 섬유 공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전에는 원자재가 정상적으로 도착했지만 정오 무렵 관세가 104%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주문이 취소되었고 공장은 즉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용감한 짓처럼 들리지만 그 구호가 발표된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무역회사들은 국내 시장으로 몰려들고 국내 공장들은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모두가 그 소용돌이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죠. 이 구절은 역설적인 상황을 드러냅니다. 이미 공급 과잉 상태였지만 국내 시장은 이제 수출에서 회수한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결과 공급 과잉, 가격 폭락, 그리고 기업들 간의 시장 잠식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관세는 단순히 차갑고 딱딱한 숫자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아 국내외 시장을 모두 질식시키고 중국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고용주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들고 일어섰습니다. 9월 8일 산시성에서 수십 명의 분노한 건설 노동자들이 통천 신소재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정문을 포위하고 통천 측에 6개월 넘게 체불된 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 노동자들이 충돌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체불한 임금 총액이 수천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회사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불과 며칠 전인 9월 2일 광둥성 포산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혼란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잉휘 금속제품 유한회사가 손실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즉시 파업에 돌입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지역 산업단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겪고 있는 엄청난 압박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금 체불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4월부터 심화되어 왔습니다. 4월 28일 저장성 퉁샹시 우전에 위치한 산디 광전자 주식회사 노동자들은 동시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제히 돈 내라, 돈 내라를 외쳤습니다. 1월부터 6개월 동안 일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고 우전 정전 정부청사로 행진하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여러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부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6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고 사장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공장은 진작 문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4월 29일 시위는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분노하며 시와 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로를 봉쇄하고 12명이성을 체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와 땀으로 번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샌디 일렉트로닉스의 경험은 이례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4월 27일 샌디 일렉트로닉스 공장 노동자들도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연초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6월 이후 사회보장 기여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거의 2년 동안 무급으로 일해야 했고 사회보장은 물론 현재와 미래까지 잃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도움 요청이 넘쳐납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 철도 25국이 2012년부터 7만 위안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0년이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들은 회사에 2만 위안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말합니다. 2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3년 전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터룬 회사는 이들에게 10만 위안, 한화 약 1억 8천만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근로자는 3년째 2만 3천 위안, 한화 약 2,800만 원의 체불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충칭의 네트워크시티 2017 건설 현장 근로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4월 26일과 27일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 내놔, 돈 내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불쌍한 이주 노동자들은 그저 정당한 임금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공장 폐쇄와 노동자 파업이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면 거시적인 통계는 이 위기의 위험성을 진정으로 보여줍니다.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 전체 노동력의 3%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이 실업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근로자 수천 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도시 전체 인구가 일자리를 잃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1200만 명의 신입 졸업생이 중국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수천 명이 경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문은 감소하고 기업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의 악순환은 개인에게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사회적 시한폭탄처럼 작용합니다. 노무라 증권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이 중국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추산합니다. 중개무역과 홍콩을 경유하는 간접무역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20%를 넘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GDP는 최소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광범위할 것입니다. 물류, 금융, 보험 등 수출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부문 전체가 연쇄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존 F. 케네디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력 과시일 뿐이지만 중국에게는 생사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장수성, 둥관시, 저장성의 공장들이 침묵하는 것은 단순히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공동화는 주문 감소, 일자리 감소, 그리고 점진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언뜻 보기에 관세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이징의 아킬레스건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국 미국 시장의 폐쇄로 이어졌고 이 거대한 기계는 멈춰섰으며 놀라운 성장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백만 가구가 소득을 잃으면 분노가 고조되어 사회 불안의 촉매제가 됩니다. 정부는 정보를 통제하고 시위를 진압할 수는 있지만 기아와 절망을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중국과 전 세계에 대한 최신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